자,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이고 오늘 방송하면 제가 하루 쉽니다. 우리 저번 주는 제가 안 쉬었죠. 근데 이번 주는 꼭 쉴 겁니다. 예. 오늘은 좀 할 만큼 하고 푹 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원 없이 할 테니까 내일은 방송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내일은 진짜 방송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일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 서울 분들은 웬만하면 개인 행동하지 마시고 사람 모이는 데 가지 마세요. 특히 서울 분들 조심하세요. 서울 분들은 비상입니다. 비상.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본격적인 설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닉네임은 스펙터 강태공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스펙터 강태공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후 절대 방탕해지거나 나태해지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씀. 그리고 기대를 가슴에 안고 시작한 대학생활. 하지만 현실은 외로움과 허전함의 긴 터널이었습니다. 학교 단톡방은 살얼음판이고 교우관계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산기와 칼 하나를 항상 지녀야 하는 정치의 세계입니다. 그 속에서 저에게 위안을 주고 자존심만 세고 여리기만 하지만 외딴 섬의 등대의 불빛과 같은 제 친구는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존재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제 친구는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고 철없는 제가 2인분의 수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벅찰 때가 더 많습니다. 붕어 형님께 조직이나 단체에서 생활할 때 스스로를 지키는 처세술이나 주의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에 부분이 사연이고요. 한 가지 더 간곡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붕어 형님 덕분에 저희 둘의 관계가 발전적 계기를 맞이하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DB와 관계된 영상을 제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혹시 저희 학교 같은 학부의 누군가가 보게 되고 혹시 DB가 특정된다면 비정한 학우들에게 관종으로 공격받는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장학금 받고 입학했다는 내용만 3사 플랫폼에서 수정이나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붕어형님의 방송 일정을 보니 오늘 실방이 계시니 썰방 전에 게임 방송 하실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참고로 이 장학금 관련 영상이 있었는데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제가 오늘 생방송 중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토요일 날 영상인데요. 그게 조회수가 적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영상하고 그날 그 영상 찍혔던 생방송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네, 토요일이죠. 유튜브는 원래 삭제가 되고 아프리카하고 트위치에 남아있는데 그 영상도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삭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관련 얘기는 아마 영상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 DB님하고 그 스펙터님은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대학이라 자부하는 곳에서 지금 대학생으로 있는데 보니까 이분의 얘기를 제가 좀 계속 듣고 그리고 이분 말고 예전에 서울대에 나온 분이 있었거든요. 잘 안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실명을 공개하셨어요. 그분은 떳떳하신 것 같은데 저 키보드요. 키보드가 요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 학교가 굉장히 이상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계급을 정하고 등급을 정하고 그래서 뭐 학생들 중에 가난하고 뭐 지방이 왔고 뭐 특기 전형으로 왔다 이러면 좀 무시하고 팽시키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정치도 서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 없고 좀 지방에서 왔다 이러면 좀 알게 모르게 무시를 당하면서 좀 서러움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는다고 좀 사연자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적잖이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서 이런 이런 쌍팔년도 같은 진짜
문화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다를 거라 생각한 내가 잘못이네요. 일단 님이 얘기하신 거, 자 지금 스펙터님 계시죠? 님이 여기 적어준 걸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따로 적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음, 자 학교 단톡방은 살아는 판이고 교우관계는 겉으로 놓고 말지 마음속에는 계산기와 칼 하나를 항상 지니하는 정치의 세계다. 자 이거는 나는 근데 그 친구들이 이해가 돼. 이것도 나쁜 건 문화일 수 있는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강태훈 잘 들으세요. 그 학교 나온 애들 전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에요. 전국에서 공부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애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미 공부적인 분야, 이 머리 좋은 지식적인 분야에서는 도 같은 사람들이야. 강태공님하고 디비님 포함해서. 디비님은 거기서 최상급에 있는 사람이고, 거기 그 중에서도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인정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학교 단톡방은 살아는 판이고 교우관계는 겉으로 놓지만 마음속에 계산기가 하나를 지니야 한다. 신림동에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신림동. 야구디 먹으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학교 들어온 사람들이 공부만 잘했겠어요? 공부만 잘하는 걸로 과연 만족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과연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걸 만족할 거라. 물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공부 말고도 이 성공하고 싶다는 야망으로 이제 들끓는 사람들이 집합수예요. 대한민국에 진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뭐 기업가나 아니면 뭐 법조계나 어떤 그런 관직에 앉고 싶다거나 그런 야욕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총망라하고 있는 곳이 이미 다닌 학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다 하나하나씩 다 경쟁자라고 생각할 거야. 아군이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제끼고 돌아왔겠어. 이 학교라는 거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강태공이. 님이 다니시는 그 학교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님도 수많은 사람 제끼고 돌아왔잖아요. 님 고등학교 그 많은 학생들, 엄밀히 따지면 경쟁자죠. 그 사람들을 제끼고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진짜 피 터지게 해가지고 제끼고 들어온 사람이야. 어떤 승부의 세계야 어떤 야욕의 세계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님이 다닌 학교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학교라고. 열심히만 해가지고는 못 들어오는 학교예요. 기본적인 뭐냐, 예, 그 도끼, 냉정함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엘리트들만 들어올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학생들하고 다르지. 야망도 굉장히 클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 야망도 엄청나게 클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학교부터가 밟았잖아요. 시험 수능을 봐가지고 내신을 올려가지고 이 하나 올려고 내신 하나도 하나도 꼼꼼히 신경 쓰고 수능 하나도 진짜 미친 듯이 하고 비싼 학원 다니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한 번 시험 잘 본다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요즘에 수능 잘 쳐가지고 또 이런 데 못 들어오잖아. 내신도 잘 봐야 되잖아요. 뭐 아니면 뭐 비교과라고 하죠. 입상 성적이나 뭐 어떤 그런 그 봉사활동이나 대외경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 봐야 되잖아. 강태곤이 들어올 때도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미 보통의 학생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의 마인드가 아닌 거야. 진짜 이 치열한 이 공부의 세계에서 이 냉정한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경쟁해서 제끼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의 학생들하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성공하고 싶다. 떵떵거리고 싶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 이런 야욕과 야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마저 같이 되는 학생들마저도 경쟁자예요. 어떻게 보면 필기구와 책을 들고 있지만 책은 방패이고 님이 다닌 학생들은 책은 방패이고 볼펜은 칼이에요. 다 칼과 방패를 쥐고 있어. 생각해보세요. 님이 다닌 학교에서 뭐 고시아의 출신도 많이 나오고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고 CEO도 많이 나오고 개발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까지 나오려면 그냥 보통 수준만 따라와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아니죠. 오히려 수능 칠 때보다 그러니까 수능 쳐가지고 들어올 때보다 더 치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올스타전이죠. 올스타전. 뭐 하나 만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좀 살아남으려면 보통의 어떤 경쟁하는 마음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끼를 켜고 하고 있는 거야. 겉으로는 웃고 있고 마음속에는 계산기가 칼 하나. 칼만 가지고 있겠어요? 총도 가지고 있고 수류탄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핵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학교로 들어온 이상은 정상적인 어떤 그 학교의 그 고등학교 때 모습 그런 걸 떠올리면 안 돼. 이미 그런 야욕과 어떤 그런 성취욕의 극한으로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 이 학교에서만큼의 인간적인 모습, 뭐 학생들과의 정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디비님 말고 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마세요. 님도 다녀봐서 알 거 아닙니까? 여기 학교가 무슨 거의 그 얼마나 그 좀 사이견인 것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강태공이. 이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신다거나 자꾸 뒷걸음 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사회는 이것보다 더 살은판이고 더 냉정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계산기가 칼날을 항상 지니하는 거.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로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로 나가면 진짜 본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선을 치른다고 보시면 돼. 1단계를 치른다고 보시면 돼. 사회는 2단계, 3단계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 나오면 다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빨리 이런 분야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꾸 이런 거를 너무 이상하다, 힘들다 이렇게 피하려고 하면 본인만 힘들어져. 차라리 받아들이고 이미 여기 학생들은 이미 가면을 쓰고 있구나. 서로를 굉장히 견제하고 경쟁하고 있구나. 이미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게 과연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대학교를 졸업하신다고 해서 그냥 끝날까요? 피한다고 해서 끝날 수가 있을까요? 끝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보다 레벨이 높은 어떤 그런 정치, 그 어떤 경쟁판, 이런 게 더 심한 곳이 사회예요. 강태곤님 그때 아버지 얘기하셨으니까 아버지 분도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계산이 칼 하나 한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상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두려워하고 피하고 내가 겁냈으면 아버지도 지금 현재 위치까지 가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무섭고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정말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생각했지만 이걸 계속 거듭하고 내가 피하기보다 도망가기보다 받아들이자.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봤자 사람이야. 어차피 익숙해지면 살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훈련하고 계속 보면서 답습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그런 위치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누구나 이 처음은 무서워. 그러니까 강태훈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누구나 저런 거 처음 보면 무서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잖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모습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 강태훈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특히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하나 얘기할게. 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저렇게 하고 있고. 저 사람들도 무섭거든. 자, 강태훈 잘 들으세요. 님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교우 관계, 그 같은 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 무서워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거기는 다 자존심 세. 졸라 세요. 자존심 세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들이 민낯을 보여주는 걸 엄청 꺼려해. DB는 딱 보면 알잖아요. 왜 약한 척 안 하겠어요? 약한 거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게 보이기 때문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은 척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약해요. 열이잖아. 님한테는 그 약하고 열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겉으로 웃지 않고 아무런 티 안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다. 그럴 때 아니에요. 단지 자존심이 엄청 세기 때문에 남들한테 약한 모습 보면 자기들이 만만해 보인다는 거야. 그게 너무나 싫은 거야. 그래서 강한 척, 힘들지 않은 척, 별거 아닌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왜 웃고 있는지 아세요? 일부러 힘들지 않은 척 하려고. 일종의 방어 체계죠. 힘들긴 졸라 힘들어요.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아니, 거기 다니는 학생들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취업할 때도 마땅히 갈 때도 없고, 뭐. 그 학교 나와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웃고 있다는 얘기는 속은 슬프다는 거예요. 속은 굉장히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을 겉으로 내비칠 수 없으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강태구님이나 그 상대방 그 같이 학교 다니는 그 친구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친구도 졸라 힘든데 내색 안 하는 것 뿐이야. 왜냐? 자존심 워낙에 세니까. 대체로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자존심이 졸라 셌어요. 하나같이 전부 다. 약한 모습 보여준 거 졸라 싫어해. 그러니까 약한 모습 보면 그걸 상대방한테 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태공님도 그렇고 DB인도 그렇고 그 같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힘들고 약하고 좀 모자란 티 내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할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미 그걸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쪽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힘든 척 하지 말자. 울고 싶지만 겉으로는 웃자. 이게 어느, 어느 순간 버릇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된 거예요. 님도 그렇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고 하게 되면 저런 사람들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 문화가 어떠냐 하면 힘들어도 힘든 티 못 내고 싫어도 싫은 티 못 내고 좋아도 좋은 티 못 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치지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내비치면 싸가지 없고 인성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저에게 위안을 주고 자존심만 세고 여리기만 하지만 외딴섬의 등대의 두비가 같은 제 친구는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존재입니다. 자, 아무 생각 없는 제 친구는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고 철없는 제가 이 인물에 수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벅찰 때가 더 많습니다. 난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이 친구가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강태공이도 이거 알고 있어. 뭐냐. 많은 사고를 친다는 게 정말 사고를 쳐가지고 뭐 합의금 많이 물어준다거나 경찰서를 많이 들락거리는 이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는 실수인데 이 사람은 실수도 많이 이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 실수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천재들이 많이 하는 천재들이 보면 머리는 뛰어난데 뭔가 인간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능력, 뭐 운전한 능력이나 어떤 뭐 그 정리정돈한다거나 뭐 빨리 한다거나 뭐 음식 만들기 이런 능력이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 굉장히 정점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야 이게.
DB는 또 아마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맞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강태용님이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보통 평균적인 어떤 사고나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바탕이 안 까져, 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조와 바탕을 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다, 버릇 없이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싸가지 없이 보이는 거죠. 보통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어조나 분위기를 보고 단어 선택과 조합을 해서 얘기를 하지. 그냥 툭 갖다 대도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면 괜히 물어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그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봐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평균적인 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학교에서 나오면 엄청난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강태훈이 이걸 좀 많이 잡아줘야 돼요. 사실 그 얘기도 이해가 안 됐어요. 편의점 땜빵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5시간밖에 안 하잖아. 편의점 솔직히 요즘에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제일 쉽거든요. 제일 무난하잖아. 뭐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좀 귀찮은 게 있어요. 물건 채우는 거. 물건 채우는 거 아니면 뭐 그 중간에 뭐 요즘에 군고구마 하고. 그렇죠, 맞아요. 뭐 미래시민. 그거를 무조건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태훈 역할은 그거예요. 그 친구한테 평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취향을 입혀줘야 돼요. 그 사람은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태공님이 아니었으면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키우고 그걸 안 하고 사회에 나오잖아.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엘리트를 하더라도 못할 거예요. 이거는 적응 못해요. 직장 문화는 오히려 이 학교보다 더 냉정한 곳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직장은 어느 곳이든 가더라도 튀면 안 돼. 튀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조직사에 들어가도 사원 상태에서는 뭐 실력도 못 보여줘요. 어느 정도 뭐 대기나 과장급 가가지고 해야 나한테 뭐 업무를 줘가지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성과를 나타내지. 삼성 같은 데는 보면 사원 같은 데 아무것도 안 던지고 야, 해봐 이렇게 시키잖아. 그리고 사원 됐을 때는 보통 대기업 같은 데 가도 뭘 중점적으로 보냐. 이 사람이 조직의 생활에 사람들과 잘 융화되냐. 윗사람 말 잘 따르냐. 필요한 일을 충족하고 있냐. 그게 일단 돋목이야. 능력을 보여주는 거는 어느 정도 단계가 가고 회사에 연차가 쌓였을 때 그때부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프로젝트 너 해봐. 아니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손해가 몇 억인데? 회사에서 쪼매나고 프로젝트 하나 받더라도 돈이 억 단위잖아, 대기업은. 몇십억 단위 아닙니까? 이게 사안을 해가지고 조져버리면 뭐 회사에서 뭐, 괜찮아,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평균적인 관점이나 사람을 이렇게 대한 능력이 없으면, 거기서 아웃이에요, 그냥. 그 윗단계까지 가지도 못해. 일을 맡긴다는 그거, 그냥 일절을 해보지도 못해요. 그게 정말 중요해. 그게 없다는 건 굉장히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고지식한 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장점보다는 단점. 왜냐하면 이제는 학자 마인드를 가지고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어요. 교수 말고는 없어. 왜냐하면 요즘 뭔가를 하더라도 세상의 문을 열고 해야 돼. 뭐든 간에. 모두 열어놓고 해야 돼.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절대 노. 근데 그 친구는 혼자서 해서 혼자 만족하고 혼자 평가하는 거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 가회 같은 거 그런 거야. 혼자서 해서 혼자서 했는데
잘려도 그냥 난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매번 그 일을 번번이 계속 하는 거야. 누가 봐도 무지투성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봐야 될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줘야 돼요. 이 친구는 정말로. 이런 게 너무나 부족해. 그러니까 강태훈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또 운동도 해야 돼. 몸이 허약한 것 같아. 좀 몸이 왜소하고 허약한 것 같아요. 그 디비님.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이제 막 이렇게 딱 이제 겉모습 보면 뭔가 좀 아파 보이고 좀 힘의 가리 없어 보이고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 너 박국근 댕기냐? 왜 이렇게 힘의 가리가 없어? 어? 내가 왠지 외모를 안 봤다 하다 그런 느낌이야. 너 이렇게 피슛도 죽어?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고 댕기는 애처럼 왜 그래? 왜 이렇게 핏기가 없어 보여? 젊은 친구가. 그래서 사람들도 있잖아요, 강태훈이. 그 친구를 아마 겉으로 봤을 때 무시하는 이유가 그 친구 생각해보세요. 성적이나 학문적으로 무시할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사람 왜 무시하냐? 힘야가리 없어 보이니까. 첫인상에서. 대학생인데 약간 반페이처럼 보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 아픈 사람처럼. 자기 관리도 못하니까. 어디 골방에서 나온 사람처럼. 겉으로 아무래도 아무리 뭐 잘하고 해도 사람이 겉으로 풍기는 어떤 뉘앙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서울대라는 거 딱지를 떼버리면 페인이죠 그냥 페인. 허약한 페인. 생각해보세요 코디님. 거기에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있어. 다 모여있단 말이야. 물론 디빈이 엄청 잘하는 건 맞지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맨날 힘의가리 없고 맨날 다리 지지 끌 땡기고 땅 보고 걷고 고개 축 늘어져 있고 말수 적고 기본적인 의사 표현 잘 안 하고 조직 사람들 안 섞이고 그렇게 해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밖에 나가서도 졸업하고 나서도 이 짓거리 하면. 그래서 강태호님 이런 걸 좀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자, 붕어 형님께 조직이나 단체에서 생활할 때 스스로를 지키는 서세술이나 주의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참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긴 한데요.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한데 저도 조직 생활을 잘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못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했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스스로를 지키는 처세술이라는 건 별거 없고요. 제가 생각해도 별거 없고 그냥 중요한 거는 굳이 내 개인적인 부분을 발설하지 않는 거. 내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만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 특히 강태호님 같은 그런 학교일수록 이 사생활, 이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면 안 좋아질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요즘 프라이버시 중요하잖아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함부로 건든다거나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건들지 말 것. 내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상대방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둘은 상관없겠지만 둘 말고 다른 사람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단체 생활할 때 스스로를 지키는 처세술이 뭐가 있을까요? 주의점이라는 거 뭐냐 하면 아무리 뭐 조직 사회에 올리기 싫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는 다 참여하세요. 아웃사이더를 얘기했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축제라든지 MT, OT, 학교에서 어떤 거 하는 뭐 과 회식 이런 건 다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도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예요. 뭐 좋아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회사 가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워크샵이나 야유회나 이 대학교에서 하는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식도 있습니다. 대학교 회식 있고 MTOT 있고 축제 있어요. 왜냐면 맨날 사회에서 하는 건 똑같아. 근데 내가 대학교에서 뭐 아웃사이더라 해가지고 회식 참석 안 하고 모임 참석 안 하고 MTOT 참석 안 하고 직장 가서도 그러면 뭐 직장으로 비유하자면 뭐 회사에 회식 빠지고 모임 빠지고 뭐 야유회 바쁘다 빠지고 빠져봐요. 그러면 회사에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석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 DB구 그분한테 잘 전달하세요. 잘 전달해야 돼요. 아무리 조직 사회가 싫고 사람들하고 뒤엉키는 게 싫다 하더라도 MT, OT, 대학교 모임 회식은 무조건 참석하세요.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술을 뭐 많이 마실 필요는 없으니까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 사실 우리나라는 격식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강태공님.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든 개발을 하든 어디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새사원으로 일을 하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런 격식을 아직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거품이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어요. 조직사회를 경험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야유회 같은 거 하나 빠져도 그 사람 굉장히 찍혀요. 조직사회 같은 거 가더라도.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가겠냐고. 누구는 마시고 싶어서 마시겠냐고요. 근데 그걸 안 마셨을 때, 그걸 안 갔을 거의 어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싸라 하더라도 완전히 아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싸라 하더라도 할 건 해야 돼. 아싸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통용하는 그 시스템을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나 원래 아싸였기 때문에 사람 모이는 거 싫고 나는 그냥 내 해대로 할래. 그러면 사회 나가서 그 짓거리 해버리면 진짜 이거는 뭐 날개도 펴보기 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요. 친해지기 쉬운 사람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자, 이걸 내가 적어줄게요. 일단은 프라이버시 중요성, 개인적인 부분은 얘기하지도 말고 얘기해 주지도 말고 묻지도 말자. 그리고 아무리 아싸라더라도 조직에서 통용하는 문화, 기본적인 문화는 다 해야 한다. 자, 이걸 내가 정리를 할게요. 그게 뭐냐 하면 워크샵, 모임, 회식, 야유회, 뭐 동호회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친해지기 싫은 사람들도 사람하고도 어느 정도는 어울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네, 저가의 동침이에요. 특히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직 사회에서 뭉친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좋아서 뭉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님도 학교 다니면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꼭 있어. 근데 우리가 조직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게 되면 일 자체가 안 돼요. 일 자체가 안 돼. 왜냐하면 어느 조직에 가면 또라이가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끼리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학교랑 다른 게 그런 거예요. 학교는 내가 그냥 안 친해지고 싶으면 안 친해지면 돼. 근데 사회는 아니거든. 안 친해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 일을 같이 하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같이 뭐 뭔가를 같이 하고 한 사무실 같이 일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피할 거야? 그때마다 계속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럼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상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동기가 아니라 내 윗사람이에요. 그럼 윗사람이면 날 과연 좋아할까 말이지. 나한테 뭐 어떤 중요한 게 있으면 가르쳐 줄까 말이죠.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설령 일하다 보면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취향이 안 맞는다거나 일하는 부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도 뭐 어느 정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어느 정도 동료의식은 유지하면서 가야 돼. 아니면 가식적으로라도 좀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어느 정도 싸봐. 이거 똥파리 비비게. 서울대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 뭐 서울대면 이거 똥파리 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까? 해야 돼요. 가식도 필요합니다. 특히 님은 강태곤님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B님이 문제. DB님이 다 문제지. 수위 어떻게 보면 1, 2, 3, 4 1번은 뭐 상관없겠지. 2, 3, 4는 진짜 DB님한테 더 중요하지. DB님 꼭 들어가세요. 아부 해야 돼요. 아부. 더러워도 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조직 문화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오래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싫어도 잘 보여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아직도 왜 로비 같은 거 많이 하고 선물 같은 거 보내고 뇌물 같은 거 먹이고 청탁 같은 거 왜 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한테 안 보이면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강태관한테 재밌는 거 해줄까? 경찰 있죠, 경찰. 경찰 조직 있죠. 경찰은 진급하려면요 로비를 잘해야 돼요. 로비를 일 잘하는 것보다. 웃긴 게 강태공이 경찰대 아시죠? 경찰대야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서울대랑 맞먹잖아요. 거기도 서장 위로 가려면 로비를 해야 돼요. 그냥 못 올라가요. 일만 잘하는 거 가지고 못 올라가. 이미 경찰 세계에서는 그게 공군이랍니다. 왜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공직사회는요 한 4급 정도 가버리잖아요. 4급이 서장인데 총경급 가버리면 이거를 실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사예요, 심사. 한 4급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진급을 하려면 심사를 해야 돼요, 심사. 이걸 실력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사라는 게 솔직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윗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근데 부당거리 나오는 게 사회 전 그게 왜 영화가 사람들이 인기 많고 잘 만들었다 하는지 아세요? 사회 곳곳에 다 만연해 있는 경우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면 굉장히 더럽고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바꿀 거야 생각하지. 못 바꿔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야? 못 바꿉니다 이게. 이미 민물이 썩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유쾌하지 않고 화는 나지만 고개는 끄덕이는 영화가 부당거래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게. 아무리 서울대 출신이고 하고 뭐 나오다 하더라도 일기 사원인데 일기 말단 아닙니까? 말단이 뭐 어떻게 하는데요? 윗사람 어떻게 이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뭐 공기싸움이나 조직에 가서 어떻게 이 사람을 뭐 윗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날린다고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런 사례가 없잖아 여러분. 그 밑에 사람이 나온다거나 밑에 사람이 그냥 피해 본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윗사람한테 일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나중에 그 조직에서 성장하고 하려면 그만큼 아부도 해야 되고 가식도 필요합니다. 혹시 강태공님 드라마 중에 하얀 거탑 아십니까? 하얀 거탑?
하얀 거탑 아세요? 의학 드라마. 안 보셨나? 2007년도 했으니까 안 봤을 수도 있겠네. 최근에 리마스터 한번 했었는데. 안 봤으면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드라마 안에. 1, 2, 3, 4가 다 들어가 있어. 그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조직 문화가 어떤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 단순한 의학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이제 드라마 이름은 들어봤죠? 그 의학 드라마 할 때 항상 이제 바이블로 얘기하는 드라마예요. 예. 뭐 다른 의학 드라마도 잘 만들었지만 그게 제일 잘 만들었어. 그 드라마 얘기는 들어봤죠. 그 주인공이 그 김영민 씨, 그 장진혁 교수인데 그 사람이 외과, 그 명인대학이라는 그 대학병원에서 외과 이제 부교수로 나와요. 그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장이 있고 과장이 주교수 그 밑에 부교수가 있잖아. 부교수, 조교수, 그 전임 강사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장진혁 교수가 이제 부교수라서 그 이제 그 위에 과장 이재환 과장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퇴임 직후라 가지고 그 과장 자리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이재환 과장이 안 넘겨주려고 그래. 과장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장준이 워낙에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게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안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실력이 자기보다 뛰어나니까 그게 배 아파서 다른 사람 주려고 그래. 과장 자리를. 그래서 장준혁이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 로비를 하거든요. 그 실권력자가 이제 부원장이라고 있어요. 그 의용길이라고. 이제 장인어른이 돈이 많아요. 그 장인어른이 힘 빌려가지고 이제 로비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물을 먹게 돼. 의사가원을 벗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절벽까지 갔다가 이제 그 총동창 그러니까 그 부원장의 친구죠. 그 사람 어떻게 포섭을 해가지고 부원장 설득해서 그 사람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엔 과장까지 가버려요. 거기 보면 과장 하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샤바사바는 기본이고 저가의 동침은 기본이고 모임 워크샷 전부 다 기본이고 뇌물까지 갖다 죠 아니 그 어떤 대한민국 조직 문화의 어떤 그 종합 선물 세트가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재밌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보면 장준혁 교수가 과장 자리 하나 맡으려고 얼마나 진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장준혁 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부원장이나 그 부원장 친구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과장을 달기 위해서는 선거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인날 투표를 통해서 각 부서에 이제 과장들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다투표한 사람이 이제 선출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가 이제 잘 보이느냐 못 보이느냐 아니 그 사람들 얼마나 포섭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실력과는 상관없이 실력을 했으면 과장이 아니라 원장을 달고도 남았는 사람인데 그 윗사람들한테 안 보이면 과장 못 따는 거죠. 그게 1화부터 이게 카렌거탑 20화까지 있는데 1화부터 10화까지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과장 하나 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게 정말 그 하나의 목숨과 완전히 청춘을 다 바쳐 가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장준혁 교수가 정말 멋있다. 김명민 정말 멋있다 하는 그런 게 이게 왜 사람들이 보면서도 감탄하냐 하면 이 대한민국 조직 문화의 어떤 그런 생태계가 다 나와 있어요. 의학 드라마긴 하지만 왜냐하면 보통 의학 드라마는 보통 수술하는 거 보여준다거나 로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이상하게 빠지거든. 근데 하얀 거탑 같은 게 로맨스가 있긴 하지만 별로 얼마 안 돼요. 하얀 거탑에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조직 문화. 조직 문화 한 사람의 어떤 야망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그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저가의 동침을 하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법을 이용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은 그런 거예요. 순수하게 실력만 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부당거래도 그렇고 하얀 겉tat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드라마가 잘 만들었잖아요. 영화 드라마 잘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순수한 실력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못 올라가는,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은 기본이고 줄도 잘 서야 돼. 줄이 없으면 못 올라가. 기업도 그렇고 공직사회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계급으로 얘기하고 조직으로 얘기하는 데는 다 그래요. 뭐 이 사람들은 싸바싸바 하고 싶어서 합니까? 가식해 하고 싶어서 해요? 친한 척 하고 싶어서 친해집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처음부터 가시 떨고 싶고 처음부터 이렇게 샤바샤바 하고 싶고 숫자 따르고 싶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 인맥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다. 이 사람하고 정말 사람 좋다. 나랑 잘 맞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사업하는 사람 중에. 이거 아셔야 돼. 세상에는 무조건 나랑 내가 일을 하려면 내가 잘 되려면 무조건 좋은 사람끼리 할 수는 없어요. 나랑 궁합이 안 맞고 좀 내가 별로 친한 구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힘이 있고 이 사람한테 뭔가 좀 얻을 게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면 그 사람한테도 손을 내밀고 잘 보여야 되는 게 이 사회 생태계입니다.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돼 있어. 왜냐? 내가 올라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내가 올라가려면. 정치라는 게 조직사회에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인사권과 어떤 그런 이 사람이 어떤 목숨을 쥐고 있는 게 윗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결제 하나, 도장 하나에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군대에서 뭐 준장까지 별 하나 다는 것도 그 뭐 대장급이나 어떤 뭐 장관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느냐 안 찍어주느냐, 선관위들이 나한테 도장을 찍어주느냐 안 찍어주느냐, 나한테 결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 차이예요. 그 사인 하나, 도장 하나에 목숨줄이 왔다 갔다 거린다니까. 기업이 임원 하나 뽑는 것도 임원회 하나 거쳐가지고 도장 찍어주냐 안 찍어주냐, 여기서 올라간다는 거, 여기서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노려가지고 스스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니까.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지만 노력은 기본이에요. 노력은 기본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저가의 동치, 샤바샤바 가시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 강태훈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친해지기 싫은 사람하고도 좀 적당히 좀 좋은 관계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만나요 하면 이제 좀 네가 좀 세상을 좀 알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아버지도, 강태용 아버지 유명하시잖아요. 그 아버지도 그 대표이사 가면서 그런 가게 되면 그만큼 또 인맥이 붙었죠. 지역 관계, 뭐 구청장이나 뭐 어떤 그런 대표이사는 사람, 그 중에 아버지도 친해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한다고 영업권을 따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뭐 하나 따오기 위해서 샤바샤바하고 뭐 술자리 같은 거 좀 비싼 데 가가지고 회 대접하고,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사장 같은 사람들이 만날 때 왜 횟집 같은 데서 만나잖아요. 비싼 회 먹으면서. 뭐 자기들이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정말 농담 따먹게 하고 싶어가지고 술 먹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비싼 데 사주고 해 이 사람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거지, 영업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억울하고 분해도 뭐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강태국님은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DB님이 문제예요. DB님이 과연 2, 3, 4를 할 거냐, 난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5번째, 표정 관리. 표정 관리 중에 일단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표정이 인상에서 짜증나는 게 다 얼굴에 보여. 내 화났다는 게 얼굴에 보여. 불을 삭힌다는 게 얼굴에 보여.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사실 조직사회 잘하는 포커페이스가 가장 좋아요. 포커페이스가. 막 찡그리고 씩씩거리고 짜증난 테 얼굴에 보이면 그거 자체가 마이너스. 그래서 어떤 열받는 일이 있고 짜증난 일이 있어도 그거를 감정을 컨트롤 잘해야 돼. 그거를 또 밖에 또 내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 내보이면 아, 얘 인성 더럽네. 야, 매너도 없네. 나중에 한 대 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근데 진짜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스킬이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대먹지도 못한 사람들 많다고요.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딴지고 시비 걸 때마다 욱할 때 많잖아요. 근데 이걸 잘 견뎌야 돼. 음, 그리고 여섯 번째, 상대방을 아이 컨택하면서 음, 대화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눈을 컨택하면서 내가 딱 얘기하고 싶은 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전달하고 싶은 거 전달하고. 왜냐하면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사람끼리 일을 하는 거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정말로. 특히 공무원분들은 잘 아실 거야. 이 6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5번하고 6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공직사에 있는 분들은. 말도 뭐 나이가 좀 기분 나쁘게 틱틱대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도 정말 중요하고, 이게 민원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욕을 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뒤지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똑같은 악성 민원인 상대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악성 민원 상대하더라도 약간의 리스크만 감수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내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어. 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다른 직원 왔는데 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야, 바꿔줘. 다른 사람 왜? 다른 사람 오라 그래. 어? 이 사람 빨리 치워. 다른 사람 오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욕을 곱쇼를 얻어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공직사회들 시험을 벌써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람을 상대하는 이 능력,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라니까. 물론 악성 민원은 누구든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이거를 그냥 약간의 리스크 요거도 먹는 걸로 그냥 잠깐 요거도 먹고 그냥 좀 쓰구리고 참는 걸 그냥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맞대응 해가지고 일을 크게 벌린다거나 아니면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걸 몇십 분, 한 시간 가까이 끄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유도리 얘기하잖아요. 사회 직장 생활 유도리. 유도리 상당수는 여기서 발생해. 6번. 특히 사람들하고 어떤 서비스하고 소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 제가 이 공무원 같은 데 보면 6번 안 되는 사람 졸라 많아요. 6번이 안 되는 사람들이. 6번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일부러 얼굴을 정면을 안 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말싸움에서 약간 그런 분도 있어요. 좀 다그는 건 아니겠지만 이 민원인보다 뭔가 따지러 온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말싸움에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을 잘못 만나면 좆되거든. 사람 잘못 만나면 나를 완전 물러보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을 상대하느냐,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느냐. 왜냐하면 님이 아까 또 스타트업 한다고 했죠, 강태공이. 뭐 나중에 그 친구분 스타트업 한다고 했잖아요. 스타트업 하면 뭐 일만 하겠습니까? 아니, 스타트업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 일을 주는 오더를 따와야 돼요, 오더를. 일만 한다고 뭐 우리한테 일을 주겠습니까? 아니, 뭐 고객처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사장을 만약에 하잖아요. 뭐 그런 일을 차리면 누군가 영업을 해야 돼, 영업을. 보통 사장이 영업을 대신 한다는 거죠. 영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 그걸 어떻게든 우리 쪽에 이제 일을 따오게끔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6번이요, 6번. 6번이라니까요. 이미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분도 어느 정도 기본을 해야 돼. 막 강태곤이 영업을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디비님이 1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이상은 해야 돼. 기본은.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안 하더라도 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하고 상대방한테 설명하고 거기에 대답에 대해서 만족시켜 줄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말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80%는 먹고 들어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겪어보니까 말만 잘하고 좀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대하지 않고 그리고 좀 사람 상대만 잘해도 80%는 먹고 들어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방송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상대하는 능력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내 뭐 학벌이라든지 어떤 이런 재능적인 부분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아예 써먹을 기회도 못 받는 거예요. 써먹을 기회도. 영업을 못 따오니까. 일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음식 잘 만들어도 이게 영업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면 뭐 말짱 도루묵이죠. 응?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음식 백날 잘 만든다고 해봐요. 요즘에 사람들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홍보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에 음식 같은 거 뭐 자영업 하더라도 홍보가 졸라 중요해요. 홍보가. 왜 사람들이 맛집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안 먹어봤으면 안 먹어요, 그냥. 귀찮아서 안 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음식 맛있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서 오겠지. 뭘 알아서 와. 언택트 사회에서. 일단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맛보게 한다거나 뭔가 건드리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게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오겠어요?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강태훈이 가가지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님만 영업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같이 해야 돼요. 디비님도. 같이 조달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 영업하면 영업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기술자 같이 따라가잖아요. 기술자가 옆에 가서 설명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비님이 아예 몰라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몰라도 상관없다. 넌 안 해도 돼. 넌 빠져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 이런 능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프라이버시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화 그리고 저가의 동침 클레비언에 오세요. 그리고 아부와 가시 표정 관리 커뮤니케이션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 잘해도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 정도만.
요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밑에 요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이거 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요거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내용 보고 좀 의심쩍었거든요. 자, 혹시 저희 학교 같은 학부에 누군가가 보게 되고, 혹시 DB가 특정된다면, 비정한 학우들에게 관종으로 공격받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접으로 공격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예전에 몇 번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로 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걸 한 번도 안 받았으면 굳이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생각한다는 거는 음... 비정을 하고라는 건 무슨 말? 비정을 하고. 근데 있잖아요. 강태호님하고 특히 디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걸 다시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딩동님 뭐세요? 강태호님하고 디비님한테 다른 학교에서 많은 경우라고요? 다행이네. 다른 학교라고 하면 KY? KY에서 많다고요? 네, 딩동님 반갑습니다. 오세요. 야간 근무신가 보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 강태훈 희미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욕먹고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격받는 거를. 욕하려면 욕해. 비난해도 비난해. 잘 들으세요. 강태훈님, 디비님이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거나 뭐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게 있으면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도 돼. 그래서 얘기가 얘기했잖아요. 강태훈이. 비난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비난하고 비판을 좀 보시면 강태곤님 내가 하나 문제점 발견했어요. 강태곤님은 지금 비판을 비난을 받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비난은 한 글자 차이인데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비판은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이제 꼬집고 얘기하면서 그것보다는 좀 나아지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그게 비판이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제도 같은 거 비판하잖아요. 그거 더 좋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 좋아지라고. 지금보다. 이거 고쳐가지고 이 낡아 빠진 걸 비판해서 고쳐서 더 좋아지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지 말라고. 그게 비판이에요. 근데 비난은 뭐냐 하면 그건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약간 좀 선 굵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강태훈이 잘 들으세요.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제3자 입장에서 봐. 완전한 제3자. 그러니까 사연을 보되 나한테는 도저히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라는 가정을 깔고 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곳이 왜 이렇게 비난이 심하고 욕이 심한지를 알아야 돼. 강태용이. 아무래도 이런 걸 처음 겪어보니까 나중에라도 혼동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예요. 99%가 완전한 제3자. 나는 이 사연의 주인공이 절대 될 수 없고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봐요. 그 댓글을 단 사람 전부 다 나는 강태공님과 DBN님의 어떤 사례를 절대 겪지 않을 거야. 지금도 겪지 않았고 앞으로 겪을 일이 없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그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어떤 글에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좀 덜린 상태예요. 100% 이렇게 딱 내 입장이다.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툭툭 던져요. 이게 온라인 단점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도 솔직히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보잖아. 나가 정말 저 상황에 있으면 어땠을까? 나도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 잘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셔야 되는 게 이기적이에요. 약간 이기적인 게 아니라 좀 심하게 이기적이야. 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해요. 자기 일 아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비난이는 건,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비난이 쉬운 이유가 그런 거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일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일도 아닌데 굳이 뭐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인드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만약 강태곤이 얼굴을 보고 실제로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아무도 얘기를 못 꺼내. 근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비대면이고 익명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온라인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강태공이. 이 오프라인하고 많이 달라요. 저는 최대한 강태공이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정작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입장까지 일일이 다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태공님은 지금 이거를 오프라인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다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그렇죠. 학교 게시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태공이 특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학교 수업. 자, 학교 수업. DB님, 강태공님, 뭐 그거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딱 거기까지만 신경 써.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신경 쓰냐. 불필요하게 학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 님이 아싸라고 얘기했지만 아싸가 아닌 거예요. 아싸라면 이런 거 신경 안 써야 돼. 니는 욕해라, 우리는 갈게 갈란다. 이렇게 생각해 이게 아싸예요. 근데 아싸라고 하면서 이런 민감한 부분에 일일이 신경 쓰면 이건 아싸가 아닌 거죠, 여러분. 아싸의 기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샹와이예요. 그럼 왜 샹와이에도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뭐 거기를 신경 쓴다 하든 욕할 사람 욕하고 비난할 사람 비난하거든요. 손가락질 할 사람 계속 손가락질해요. 내가 아무리 양심적 문제가 없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하고 법적 하자가 없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배알 걸리고 이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온라인에 꼭 있다니까.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해요. 설득 안 돼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계속 비정상적으로 행동해요. 개선 안 돼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내길 가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또라이가 교화됩니까? 온라인에서? 어그로 교화돼요? 나도 교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교화가 안 돼요. 한번 차단시키고 다시 봐줬더니 똑같은 짓 또 해요. 거의 대부분. 또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랑 잘 안 바뀌어요. 특히 온라인은 안 바뀌어요. 때려 죽여도 안 바뀌어요. 욕할 사람은 계속 욕하라고 하세요. 비난할 사람 비난하라고 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덕적으로 뭐 법적으로 문제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난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 욕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 내가 받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온라인 생태계 자체가 오프라인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한계도 있고 비정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가상의 공간. 상대방을 확실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양대 시각을 보는 사람도 좀 들어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10분 이해하고 좀 사려 깊게 보는 사람들보다 그냥 내일 아니다 생각하고 내일도 아닌데 뭐 가볍게 얘기 상관없겠지 그렇게 툭툭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회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잖아요. 강태공님 여태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거를 문제가 없었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 수업하고 디비님하고 그냥 그렇게 좀 계속 이제 돈독한 사이 지내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일일이 막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건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하고 아무리 내가 매너 있게 해도 이 욕할 사람들 튀어나오는 것이 온라인 생태계예요. 이거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무시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100%가 없어요. 강태공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100%가 없어요. 100%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어떤 감정을 못 줘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날 싫어하는 사람 꼭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유 없이 돌 던지고 욕하는 사람도 발생하게 돼 있어. 그러다 맞아가면 상처 입으면서 일일이 생각하면서 갈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맨날 백날처럼 붙들고 얘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그냥 무시하자. 무시해야 돼요. 무결점 없어요. 어느 인간이든 간에.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상식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안 먹혀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사람한테 계속 붙잡고 얘기하는 것도 오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이렇게만. 이렇게만 생각해도 지금 강태공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 일단 저 디비니 디봐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인터넷에서 문제가 돼서 경찰서 가는 경우는 비방 명예훼손 그런 거예요. 보통은 인터넷에서 문제돼서 가는 경우는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 보통 인터넷에서 이제 뻘글이나 얼굴로 해가지고 잡혀가는 경우는 사이버 모욕죄입니다. 사이버 모욕. 근데 진짜 강태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경 쓰면 저 방송 못해요. 유튜브에 방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인터넷 방송에서. 저렇게 칼같이 이렇게 잣대를 들이내면 이 뭐 유튜브든 뭐 인터넷 방송이든 아무것도 못해요. 겁나가지고 얘기를 하겠어? 겁나가지고. 사이버 모욕죄입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못 잡아내. 구글 같은 경우 이게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사이트는 개인정보 어떤 그런 그 공개를 안 해줘가지고 어그로 끌고 욕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뭐 콤벌 먹인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우리나라 사이트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이트는 그냥 IP 주소하고 그 사람 아이디만 있으면 가능해요. 아이디 있고 욕하는 그 스사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해. 보통은 이 사이버 모욕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얼마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사이버 모욕죄가 정보통신법이거든요. 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국내 사이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소 먹이면 되잖아요. 강태국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있잖아 사람이 너무 그런 거에 예민하게 막 발동하고 막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그런 거에. 그러니까 너무 내가 보니까 디비인도 그러고 강태원이도 그러고 너무 그런 거 예민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온라인 상에서 욕하고 하는 건 다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딱 지목해가지고 욕한다. 왜냐하면 사이버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연성. 공연성은 뭐냐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내 주소 검색해가지고 들어오면 다 볼 수 있어요. 공연성이 인정되죠. 이걸 보면 내가 올리면 나만 볼 수 있는 게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시간 방송 같은 뭐 아프리카 TV나 트위치나 뭐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정만 있으면 아직 현재는 구글이 제야 나머지는 가능한데 구글은 아직 안 돼요. 구글은 이상하게도 개인정보 동의 제공 안 해주더라고. 나머지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는 다 가능합니다. 그냥 아이디만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잡으면 보통 이제 벌금 때리죠. 한 100만 원. 사이버 모욕죄 있으면 공무원 시험 못 보죠. 공무원 시험. 뭐 경찰이나 다른 시험 못 보죠. 전과자 되는 거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삼은 적 없잖아요. 님도 보니까 너무 그 예민한 것 같아. 강태웅 님도. 사람이. 예민한 거. 그러니까 내 행동이 떳떳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내 행동이 떳떳하고 하면 문제될 거 없어.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 서울에 워낙 또라이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하철 탈 때 서울에는 조심해야 되잖아. 맞죠? 만세 타고 이렇게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서울 같은데 지하철 타도 여자를 정면을 못 보고 일부러 머리 사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머리 뭐 시선 딱 하고 있으면 뭐 요즘 뭐 시선 강간인가 막 이상 그런 말 붙이고 하니까 이해는 돼요. 서울 같은 데가. 대구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서울 같은 데 이해가 돼. 대구 부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서울은 워낙에 그런 거 가지고 말 많이 나오고 시끄러운 동네니까 나는 이해가 돼. 이해는 되는데 굳이 그렇게 일일이 너무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사실. 너무 그렇게 살면 너무 갑박할 것 같아요, 이게. 가뜩이나 갑박한데. 나만 정신 차리고 살면 돼, 강태용이. 나만. 나만 정신 차리고 살면 돼. 아무래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게 말도 안 되다 보니까 이미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뭐 공탁지 사건이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뭐 이상한 걸로 판례 내리고. 나만 아니면 돼, 강태훈이. 나만 안 걸리고, 나만 안 나가면 돼. 물론 억울한 사람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뭐, 대한민국 정부가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만 똑바로 살면 돼, 똑바로. 그리고 너무 막, 너무 신경 곤두서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말고, 여태까지 그런 걸로 문제 삼은 적 없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고소당하고 한 적 없었잖아요. 그럼 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데 저런데 해도 신경 안 쓰면 그만이에요. 내가 거기 대꾸 안 하고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거 뭐 일일이 왜 신경 쓰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도 신경 쓰면 머리만 아프다. 머리만 아파. 서울 여자 무서워요? 서울 여자 무서워? 왜 안 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네요. 혈기왕성한 두 명이 남자면 연애도 안 하고 그냥 남자들이 같이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하네. 서울에 같은 게 발에 치는 게 여자분일 텐데. 이성분들은 안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면 만나더라도 여기 서울보다 뭐 지방의 아가씨 만나는 게 낫다, 뭐 그런 입장이지. 뭐 여자가 싫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너무 이게 좀, 세상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무.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네. 여성 혐오나 이런 게 있는 것 같네. 너무 그렇게 갑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눈도 엄청 높다고요. 아니, 그 눈 높으면 본인만 손해지. 눈 높고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왠지 아세요? 아니, 눈 높아 데려갈 사람이 있으면 데려가겠지. 데려가지 않으면 그거 눈 높은 거 아무 쓸모 없어.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장강님 안 그래요?
눈만 높아봐요. 그게 강태공님. 아, 페트 폭력 하나 해야겠다. 자, 강태공님. 형으로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요. 형으로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큰 형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뉴스 중에 가짜 뉴스도 많고 돈 주고 쓰는 뉴스도 많아. 뉴스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걸 왜 보는 거야? 뉴스 중에 쓰레기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왜 달리리 신경 쓰고 하는 거야? 뉴스도 안 봐요. 네이버 뉴스 안 봐.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애초에 뉴스 자체가 쓰레기인데 무슨. 이미 뉴스는 지금 정확성과 공정성 상실했어. 어떻게 뉴스에서 사람들한테 광고료 더 많이 들을까, 오그로 많이 들을까, 그 생각만 한다니까. 강태웅님. 어떻게든 사람들 낚아가지고 조회수 올리려고. 왜냐, 뉴스도, 인터넷 뉴스 같은 것도 조회수가 올리고, 그 댓글 많이 써야 그 사람들 광고료 많이 오르거든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일부러 자극적이고, 일부러 있잖아요, 강태웅. 일부러 자극적으로 쓰고, 일부러 도발적으로 쓰고, 일부러 사람들 보고 나면 기분 나쁘고, 그런 기사만 쓰는 거예요. 요즘 뉴스 기사 쓰면 나도 머리 아파. 안 봐요. 이미 기사를 쓰는 기사를 쓰는 기자 자체가 정상이 아니야. 신문사가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왜 보냐 말이야 그거를. 보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건 지식도 아니에요 그거는. 강태훈 잘 들으세요. 그런 거 100개 수천 개 보더라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안 봐도 뭔 일 안 생겨요. 그 스마트폰을 깨작거리 네이버 어플 안 봐도 돼. 전 보기 싫으면 지우세요 그냥. 구글만 놔두던가. 아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구글만 띄우시고 네이버 다음 지우세요 그냥. 하나도 안 불편해요 하나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야? 아니, 그거 봐서 남는 게 뭐 있는데요? 불안하고, 머리 아프고, 괜히 신경 쓰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강정훈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뭐 남들한테 해코지 한다거나,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하나도 없잖아요. 저 일부러 네이버 기사, 네이버 딱 띄우잖아요. 내가 네이버 프로 있는데, 일부러 손으로 반을 가려요. 안 보려고. 어? 아니면 요즘에 네이버 그나마 다행인 게, 기사가 안 뜨잖아요. 보시면 아세요. 저 야구 아니면 안 봐. 야구 기사 아니면 안 본다니까요. 왜 봐요, 그거를? 네이버 졸라 무겁잖아, 돌덩어리. 이거 벽돌이잖아, 벽돌. 네이버 그 순진한 사람들 낚으려고, 아니, 보면 생각해봐요. 그 기사 중에 정상적인 기사가 뭐가 있어? 그리고 정상적인 댓글이 뭐가 있어?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고. 그거 아세요? 강평님 그거 아세요? 그 네이버에 댓글 다는 사람들 돈 받고 쓰는 거야, 돈 받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이미 기사 자체가 객관적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기사들도 웃긴 게, 제대로 정보 확인 안 된 것도 기사 쓰고 그래요. 정정도 안 하고. 애초에 기자의 어떤 기본적인 본분을 상실한 기자들 얼마나 많은데, 소위 말하는 기레기들. 기레기들 득실거리는 것이 요즘 인터넷 기사입니다. 물론 먼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겠죠. 처음 알았다고요? 아니, 에스테 출신이 처음 알았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아, 세상 물정이 어둡구나. 이 공부만 해서 그런가? 아, 참, 안타깝네. 내 방송 와서 처음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 물정이 어두운 게 사실이구나, 이게. 이 범생들이 세상 물정 못 오는 게 사실이네요. 지금 하나 팩트를 얘기할게요. 온라인 매체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강태공이. 온라인 매체는 특히 인터넷 뉴스 같은 거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이미 많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 알고 있어요. 안 보는 게 낫다는 걸 알고 있어. 그냥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메로나만 보면 돼, 메로나만. 대자보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거 왜 봐? 그거 본다고 내 지식이 들어가? 시험에 나옵니까, 대자보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거 무시해요. 무시하라니까. 괜히 대자보 썼다고 명예훼손 걸리지 말고. 난 대자보 쓰는 애들 바보 같아. 나중에 해가지고 자기 신상에 만약에 어떻게 뭐 문제 생겨가지고 명예훼손 당해봐요. 그럼 취업도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한 데 신경을 많이 쓴다니까. 쓸데없는 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 아니 그렇게 좋은 대학 다니는 바쁜 친구가 뭐 이런 데 신경을 써요.
나만 정신 차리고 살면 돼. 근데 정신 차리려면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 안 가지는 게 중요해요. 관심 안 가지고 사는 게. 내 인생에 1도 도움 안 되는 것들 왜 신경 쓰고 사는 거야? 아니, 이런 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던 거야? 그 주변에 아무도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 말고? 자, 이거 내가 또 두 가지 진단해줘. 신경쇠약은 왜 신경쇠약이 걸리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쓸데없는 것들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걸린 거고요. 우울증은 왜 걸리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친구는 우울증이 왜 걸리냐 하면 열심히 살지만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 그 환경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 친구 환경에서 살면 누구나 다 우울증 걸릴 수 있어. 왜냐하면 우울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우울한 사람이 있고 열심히 사는데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우울한 거잖아. 그러니까 인생의 희망 자체가 안 보이니까 열심히 살아도 희망 자체가 안 보이고 그냥 어둠 속이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리고 자기 하나에 기대고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으니까 가족들이 나 하나 믿고 사니까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거든요. 그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꼬꾸라지면 안 되는데 그 생각 항상 저 친구는 24시간 내내 달고 있다고. 님은 맨날 24시간 동안 여자들이 어떻게 날 볼까? 괜히 나 뭐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뭐 시선 강강 괜히 눈 맞춰가지고 혹시 나 뭐 시선 강강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않을까? 괜히 뭐 그 페미한테 잡혀가지고 내 이상한 사람으로 괜히 돌팔매질 당하지 않을까? 안 보면 돼. 애초에 그 발 안 담그고 안 보면 돼. 그러면 아무리 안 생겨. 내가 장담할게. 내가 여기서 보정할게. 이 보는 앞에서 내가 장담하게 이해할게요. 안 보고 관심 안 가지고 신경 안 쓰면 아무 일 안 생겨요. 일부러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과 분노 게이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어. 강태공이 잘 들으세요. 지금 일부러 기사를 왜 자극적으로 쓴지 아세요? 이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들이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신문사도 돈 벌어야 되잖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광고를 따야 되잖아. 광고를. 근데 광고를 따려면 어떻게 돼? 조회수가 높아야 되거든. 근데 구리타분한 얘기하면 사람들 보겠냐고. 안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고 메로나 때 불안하고 뭐 어떤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걸 건드리면 돼. 그러면 거기서 항상 불안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우울한 거, 짜증나는 거. 예를 들어 요즘 좋은 거 있었잖아요. 남녀, 그 여자 진병제 찬성하십니까? 그거를 재미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사실 아무 쓸데기 없는 거거든요. 아무 쓸데기 없는 거야. 그 보고 나면 또 남자들 싸우겠지. 뭐 여자 군대 가야 여자는 애 낳지 않냐 이런 걸 또 싸우겠죠. 우리끼리 싸워봐 뭐 남는 게 있냐 말이야. 거기서 코드님 안 그렇습니까? 백날 싸워봐야 답도 안 나오는 거 그거. 근데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냐? 신문사야 신문사. 광고 따오지 않습니까? 조회수 높아가지고. 이게 다 자본주의가 식결되는 거예요. 거기 낚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세상 살아가는 지혜인 거야. 강태훈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식만 가득 차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강태훈님이나 디비님이나 둘 다. 지식의 수준은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은데 지혜의 수준은 거의 뭐 깡통 수준과 똑같은 거죠,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기 전까지 그 누구한테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지혜 수준은 거의 뭐 제로 베이스죠, 제로 베이스 둘 다. 그러니까 신경쇠약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뿐에 너무나 신경 쓰니까. 사람이 신경 쓸 것만 신경 쓰고 살아도 졸라 힘들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들다니까. 근데 내가 굳이 신경을 써도 어떻게 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관심 가지고 거기에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뭐야 도대체. 아니 님이 신경 쓰자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관심 가짐도 하고 해서 바뀌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에 안 낚이고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무시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무조건 기사 많이 읽고 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거야. 걸을 건 걸려야 돼. 요즘 걸릴 게 너무나도 많아요. 강태훈님. 인터넷이 뭐 정부의 요람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요람은 그냥 정부의 그냥 쓰레기 바닥이야. 쓰레기 바닥.
쓰레기 정보의 바닥이에요. 네이버 지식인만 보더라도 광고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내 체험카드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네이버는 이미 있잖아요. 이미 정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지식인 블로그는 정상적인 곳이 아니야. 카페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발을 담그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발을 담그지 않는 게. 그거 많이 본다고 해서 나한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저 DB 친구 좀 도와주고 얘기나 좀 많이 나누고 서로 필요한 부분 피드백이나 해주고 그렇게나 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 당장 네이버 삭제한다 하도 님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게 병이야, 병. 너무 쓸데없는 것들 신경 쓰는 거. 쓸데없는 것들에. 아니, 님보다 나쁜 짓 저지르는 사람도 그만큼 신경 쓰진 않아. 님보다 나쁜 짓 저지르고 한 사람들도 깜빵 갔다 온 사람도 님처럼 그만큼 신경 쓰지도 않는다니까? 님이 그렇게 신경 쓰면 깜빵 간 사람들은 뭐 그냥 머리 터져 죽어야지. 전 네이버 지금 메일하고 페이 용도 말고는 안 씁니다. 네이버 메일하고 페이 용도 딱 두 개밖에 안 써요. 그 외에는 전혀 안 써요. 네이버 페이, 네이버에 딱 좋은 거는 페이, 네이버 페이. 좀 적립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 페이에 등록된 사이트가 거의 웬만한 거 다 등록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페이 모아놓으면 이거 돈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거 좋은 거 말고는 없어요. 페이는 인정할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강태훈이 네이버 페이 같은 것도 안 쓰잖아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걸 철저히 가리셔야 됩니다. 강태훈이. 내가 봐야 될 거, 내가 건질 거, 내가 보면 안 되는 거, 그거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님 보면 안 되는 거는 게시판, 학교 게시판 들어가지 마시고 학교 게시판 그리고 네이버 다음 들어가지 마세요. 요 세 개 안 들어가면 돼. 안 생겨. 님 안 죽어요. 님한테 무슨 일 안 생겨. 여태까지 안 생겼잖아요. 절대 안 생겨요. 여태가 착하게 살았잖아요. 어디까지 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신경쇠약자 어릴 정도면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신성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뭐 절에 들어가야 돼? 왜 스캔합니까 스캔을? 그렇게 할 짓이 없어요? 왜 스캔을 해요? 자, 내 방송을 스캔을 해요. 내 유튜브를 스캔을 하십시오. 내 유튜브도 있잖아요. 내가 또 커놓고 얘기 아까 강태곤이. 그 이슈 사건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슈 사건 같은 거 볼 필요 없어. 왜 보면 뭐 소위 말하는 뭐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사이버 레카. 어떤 사건 있으면 그거 흠결 잡아가지고 컨텐츠 이용하는 거. 그 남 욕해가지고 돈 버는 거. 그거 얼마나 좀 비양심적인 겁니까? 그렇게 하다 오래 못 가거든요, 그것도. 유튜브도 걸을 건 걸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조회수 높다고 그 무조건 조회수 영상 아니에요. 유튜브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조작이 가능하고, 페이크가 가능해요. 아니, 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좀 실수도 많이 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요. 도망가지도 않고. 저도 예전에 막 욕으로 방송하고 막 그랬어. 억울로도 많이 싸우고. 근데 저는 뜬구름 얘기는 안 해. 뜬구름 잡 얘기는. 헝맹당한 얘기는 안 해. 뭐, 제가 자체가 원래 현실적이에요. 저는 현실을 바를 수밖에 없었는 게, 뭐, 디비니만큼은 알죠. 저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일 수밖에, 어렸을 때부터 현실을 좀 머리에 박혀가지고 자랐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공부만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리분별을 닫고 사신 것 같아요. 사리분별 자체를 엄청 이렇게 문에 꽉 잠가놓고 닫고 사신 것 같습니다. 음. 이거 닫고 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저 중에 만약에 이걸 닫아버리면 애초에 공부란 지식을 써먹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지식만 쥐고 있고 학위만 쥐고 있고 이걸 써먹을 기회조차도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진짜 여기 들어오려고 초중고등학교 내내 박터지기 공부해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써볼 기회마저 없다면 이거 너무 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도 현실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도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에 저 학교 다닐 때까지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친구집 빌붙어가 친구집에서 막 컴퓨터하고 오락실 게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공병 있죠 공병. 옛날에 공병이 바닥에 길가에 많았어요. 그거 주워가지고 200원 만들어서 게임한 적도 졸라 많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누구한테 뭐 의지하거나 기댈 수가 없구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되구나. 이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좀 빨리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어쩔 수가 없었지, 이건. 그러니까 안 깨달으면 못 사니까. 안 깨달으면 뭐 의식주 자체가 안 되니까. 요즘은 국민 비싸잖아요. 요즘 100원 하는 거. 귀하는 올해 한 해 동안 낸 나의 모든 미션을 어! 전부 클리어했기에 그것을 칭찬하고자 추가금 함께 이 상장을 쥐어드립니다. 상당, 저 듀엘님입니다, 듀엘님. 아유, 듀엘님 감사합니다. 아우, 듀엘님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받은 게, 이틀 동안 받은 게 11월 달 한 달 받은 거더 많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 강태공 잘 들으세요.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이 관심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은 거야.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고, 아예 처음부터 안 들여다보는 게,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님 SNS도 할 필요 없어. SNS도 있잖아요. 그 단톡방도 공지사항 아니면 아예 참석도 하지 마요. 공지사항이 아니면 참석도 하지 마. 올해 겨울은 참 따뜻하네요. 그냥 중요한 공지사항만 확인하고 학과 그것만 확인하고 그 외에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니면 카톡 같은 것도 무음으로 돌려놔요. 무음으로. 카톡 그 있죠? 무음으로 돌려놓고 네, 최대한 내가 신경을 덜 쓰도록 딱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사람이 딱 내한테 도움되는 것만 딱 봐야 돼. SNS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지 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거 나도 있잖아요. 강태용이. 저도 유튜브 아니면 제 유튜브 아니면 저도 뭐 단톡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제가 단톡 졸라 싫어하거든요. 저도 단톡 졸라 싫어해요. 1대1 대화방 아니면 하지도 않아. 남 얘기도 잘 안 하고 딴 데 유튜브 댓글도 안 남기고 SNS 절도 안 하고 뭐 카페 활동도 있잖아요. 정말 매너 있는 말을 알고는 아예 안 해요. 그냥 저도 안 해. 딱 보고 싶은 것만 해요. 애초에 그냥 뭐 재방송 아니면 다른 방송 뭐 싸움거 이런 거 1차 만들어. 0.1도 안 만들어. 딱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예,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돼. 아무 도움 안 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연예인들 뭐 인스타 관련 얘기 그거 많이 기사지 볼 필요도 없어. 보면 기사거리도 아닌 것도 얼마나 많은데 TV 프로그램도 지금 보면 마탱이 가가지고 이상한 거 보이잖아. 뭐 연예인들 뭐 관찰 예능이나 해가지고 뭐 TV 같은 것도 볼 거 없어요. TV 같은 거 딱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돼. 보고 싶은 것만. 그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하얀 거탑 보세요. 하얀 거탑. 그 친구끼리 그 DB군이나 해가지고 쉬는 날 하얀 거탑 받아서 보세요.
하얀 거탑이 일본이 오리지널인데 한국에서 리메이크 했거든요. 한국판 하얀 거탑 꼭 보세요. 아까 제가 한 말 조직사회 공감될 겁니다. 무릎을 탁 칠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또 한번 100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싶은 거, 내가 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딱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돼.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태공님? 우리가 존나 불안하고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 큰일 났다, 근데. 한 100만 원 받다 보니까 이게 몇만 원 성에 안 차겠는데, 이거? 잔악계가 되어가네. 뭐냐 하면, 오히려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 불행해졌어요. 훨씬 더 불행해졌어. 뭔가 할 게 많은 것 같지만 할 게 많은 게 아니라 걱정할 게 많아졌어요. 걱정할 게. 걱정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 걱정을 만드는 수단이 많아졌거든요. 걱정을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신문 요 하나만 보면 끝이었어, 옛날에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은 기본이고, 스마트폰 있고, 뭐, 인터넷 사이트 기본이고, 뭐, 유튜브 있고,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라인, 네이트온. 많잖아, 이게.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하면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메시지 1도 전달 안 하고, 오히려 걱정을 주고, 자극적이고, 쓸데없는 관심 가지게 만들고, 별로 안 봐도 되는 거 봐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있어봐야 아무 쓸모 없거든. 오히려 있잖아요. 강태훈의 페트 폭력만 마칠게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은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 디지털적인 문명을 쓰기보다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라디오만 듣거든요. 라디오만 들어요. 제가 라디오를 왜 듣냐 하면 라디오에도 사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 사연하는 딕션이나 좀 방송에서 하면 괜찮겠다는 소스도 많이 얻고 그래요. 운동을 좀 하면서 라디오를 켜놓거든요. 오늘도 여성시대 듣고 여성시대하고 이제 MBC 표준 FM에 맞춰놓고 방송을 해요. 듣고 낮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라디오 오래 진행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연 진행이나 이야기 사연 푸는 게 굉장히 좀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딕션 같은 거나 사연 소개하는 것도 저도 좀 팁을 많이 얻고 그래요. 그렇죠. 스마트폰 쓰면서 사람들이 일부러 매크로적인 방식이지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안 해요. 사람들이 펜도 안 들고 그러니까 필기를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오히려 저는 메모장 들고 수첩 같은 거 들고 뭐 적어야 될 거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어요. 강태훈님도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으면 수첩이 있으면 좀 적으라고 하고 싶어요. 자기 손으로. 저는 아직도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내가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글씨를 적습니다. 메모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스킨 찍어서. 제가 연말에 제가 제 필체로 적어가지고 연말 훈화 같은 글씨를 적어서 나중에 커뮤니티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명PD거든요, 나도. 제 방송 커뮤니티 가시면 제가 올해 초에 약간 그 새해 약간 훈화처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자필로 적어 놓은 거. 네, 그런 거 적으면서 매크로적인,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취해요. 아날로그적인 방식. 이럴 때는 아날로그가 상당히 도움이 돼. 그러니까 물론 스마트폰이 좋을 때도 있어요. 뭐 영어 사전이 좋을 때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하면서 여러분 백과사전, 영어 사전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거. 다 나무 위키 한다고 쓴다거나 없을 거란 말이죠. 이상한 거 쓴다면 이상한 거 뭐 나무 위키 봐가지고 남들 이 사람 사건 어떤 거 찾냐 뭐 이딴 거나 보고 있고 참. 나무 위키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강태용님. 나무 위키도 내 피처를 적은 게 한 90%라 가지고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 찍어 나무 위키 적은 것도 잘못된 거 많아요. 일부러 바로 안 잡아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재미로 보라고 놔둡니다 그냥. 믿을 게 아니 내 거도 어거지 적는데 다른 사람들 얼마나 어거지 적었겠냐고. 그 적어놓고 책임도 안 져요.
책임도 안 져. 그래서 딱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신경 쓸 부분만 신경 쓰고 그 외에는 관심 가지지 마세요. 적으세요. 학교 게시판,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기사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단톡방 잠궈 놓고 딱 필요한 것만 신경 쓰자. 딱 필요한 것만 보고 그 외에는 그냥 신경 끄자. 그리고 뭐 불안 요소 있으면 그런 거 최대한 피하자.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지금 평소대로만 하신다면 내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돼. 그러면 지금도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 없어요. 나 무슨 뭐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무슨 어디 고소 먹어가지고 뭐 수사를 받은 뭐 경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왜 걱정을 해? 왜 걱정을 합니까? 애초에 그런 걸 저지른 사람도 걱정도 안 하는데. 그리고 욕할 사람들 그렇게 욕하니까 무시하시고. 자, 지금 이분 영상 하나에 제가 1시간 46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태곤 영상 하나에. 아무래도 받은 게 있다 보니까 돈을 받은 게 있다 보니까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참 내가 서울대에서 친구 2명을 가르쳐 줄 줄이야. 내가 살다 진짜 진짜 점점 가면서 이제 이 엘리트 친구들이 내 방송 보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네요. 예, 참 인서고 친구들이 하나씩 쏘더니 예, 참 사실 베트남 아가씨는 사연 내용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분한테 살아가면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 길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한 게 더 많죠. 사연 내용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백지 상태라 가지고 너무나도 백지 상태라 가지고 이거를 아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겠다. 좀 이 친구들이 좀 도움을 많이 얻을 수만 있다면 뭐 괜찮다. 이미 받은 게 있다 보니까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착하네요. 이런 요즘 애들 뭐 버릇없다 싸가지 없다 해도 너무 2명이 착해가지고 제가 뭐 할 말이 없네. 너무 착하니까 문제인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착하니까. 세상에 어떤 때를 전혀 안 붙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방황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리고 데미지도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회라는 걸 어느 정도 접하고 나서 야가야 될 부분은 야가야 되고 피해야 될 부분 피우고 이렇게 좀 미리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도 얘기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해주고 된 상태에서 나이만 먹고 대학교 졸업해서 그걸 나중에 깨닫죠. 그럼 그 괴리감 때문에 머리가 띵해질 거예요, 이게. 이게 미리 알고 대처하는 거하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뒤통수 맞듯이 맞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죠, 이게. 미리, 매를 맞더라도 미리 맞는 게 낫다는 거지. 맞아보면 이 정도 데미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태곤님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너무 이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죄송한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가. 이 지혜라는 게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 참고로 법 대학교 다니는 전공 서적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개보리 먹지 마세요. 개보리는 안 좋아요. 강태공님. 개보린이 부작용이 가장 심합니다. 먹을 거면 타이레놀 드세요. 두통 자체가 사실 좋은 약은 아니에요. 근데 개보리는 이미 그 약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사람이 죽고 좀 과다 복용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좋아져요. 그때 개보린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도 많이 됐었어요. 개보린 먹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두통이 심하다는 증거예요. 약간의 두통만 있으면 타이레놀로 먹으면 되는데 개보린 먹는다는 거지. 개보린이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머리를 굉장히 쇠망치로 세게 때려가지고 이 머리 아픈 게 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 아픈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줘가지고 몰랐다고요? 이 개보린 때문에 예전에 사람들 많이 부작용 때문에 엄청 심하다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원리가 머리 아픈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줘가지고 머리 아픈 고통이 상당히 둔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멍해지죠 이게. 약간 쇠망치로 한 대 탁 때린 것처럼 있잖아요. 망, 개보린 유명하잖아요. 알만한 사람 다 안다니까. 개보린이 좀 두통약 쪽에서 안 좋아요. 아니 이걸 왜 참. 예전에 한번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이 개보린이 뉴스에도 나왔다니까요. 심하게 나왔었다니까. 개보린이 한때 차이더를 나오기 전에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허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한번 사건이 크게 터졌어요. 예전에. 그 책도 한 권 읽으세요. 책 하나 추천드릴게. 어... 신경끄개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요거 책 읽으세요. 자, 신경끄개 기술. 신경끄개 기술. 님 돈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 책 사가지고 읽든가 아니면 빌려서 읽든가 사서 읽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13,500원 안에. 읽기 싫으면 이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뭐 듣던가 아니면 책을 봐가지고 실제 서적을 읽으시던가. 님한테 필요한 책은 이 책이야. 신경끄개 기술. 그리고 병원 한번 처방 받아보세요. 병원 가가지고 내과 가가지고 처방 받으세요. 차라리 처방약을 드세요. 그 약 상비약 먹지 말고 처방약을 드세요. 개본이 지금보다 나아졌다고 하는데 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원래 두통약 원리가 그겁니다.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두통의 신경을 둔화시키는 거예요. 두통에. 두통 자체가 신경을 건드리는 거잖아. 그것보다 더 큰 신경을 건드려서 상대적으로 두통을 약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약 심한 거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잖아. 사람 머리가 멍해져서 맹해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머리에 전봇대 같은 부딪히면 그 느낌이 있죠. 딱 그 느낌이야 이게. 아무튼 강태군이 앞으로도 제 방송 오셔가지고 좀 뭐 제가 큰 도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뭐 힘나는 대로 우리 강태국님하고 우리 디비님 두 분 도와드릴 테니까 앞으로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어떤 엘리트 친구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제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음, 피해야 되고 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즐거웠고 다시 한번 그 친구분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학교 생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